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개 식용을 금지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사거나 팔지 말고 입양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우리 안에서 개 수십 마리를 키우며 분뇨와 함께 방치하다시피 한 사육 농장이 또 적발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시 중산간에 있는 한 농장. 철제 우리마다 어린 개들이 한두 마리씩 갇혀 있습니다. 먹이통 주변까지 배설물이 쌓였고 몸통도 분뇨로 범벅입니다. 사람을 하나 데리고 썼었는데 그래서 몇 달 전에 그냥 보내드리고 내가 감기를 따고 허리를 다치고 이래가지고. 제주시와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 도축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육 환경이 열악해 일부 사육견은 피부병이 번져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고 제주시는 환경 개선 시설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육 환경이 조금 비위생적이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설 위생 환경 개선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내릴 예정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에도 개 사육 농장 3곳이 동물학대와 불법 도축 등으로 형사 고발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제주 지역 사육시설 대부분이 열악한 사육 환경에 방치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인허가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불법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동물학대는 물론이고 제주도에 지금 이런 곳들이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정부가 개 식용 금지 추진을 검토 중인 가운데 불법 개 사육장 제보와 적발이 이어지면서 제주도는 도내 사육시설 60여 곳과 식당 등 관련 시설 전체에 대해 앞으로 6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주도록 각 정당의 요청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도민 의견에 반하는 제2공항 추진을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제주 미래과제와 추진 전략 자료집입니다.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며 40개 핵심 과제와 78개 세부 과제를 담았습니다. 이 가운데 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프라 확충 과제로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제주공항 이용객이 한계치인 수용 능력의 98.6%를 기록하고 결항과 지연 등 비정상 운항률도 15%에 이른다며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조기에 확정해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개항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했습니다. 찬반 양론이 있겠지만 저희 도정에서는 제2공항 추진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선 주자들께서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래과제 안에 포함을 시켰고,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제2공항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고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상황에서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겠다는 제주도가 관광객을 더 늘려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2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몰상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민의 어떤 반대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부의 반려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각 정당의 대선 어떤 공약으로 제출한 것은 도민의 어떤 민의라든가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한 행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신중한 검토를, 윤석열 후보는 적극 추진을, 심상정 후보는 전면 백지화를, 안철수 후보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중대한 갈림길에 놓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마을에서 어촌계 다목적 회관 건립을 위한 보조금 심의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인근 하천 정비공사로 황폐화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이 회관 건립 사업이
엉뚱하게도 제2공항 연계 사업으로 분류돼 5년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온통 흙탕물로 변해버린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포구. 지난 2016년부터 인근의 신난천 정비공사가 시작된 이후 빗물이 포구 쪽으로 흘러들면서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산리 어촌계 주민들은 마을 어장의 전복과 오분자기 등이 폐사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어촌계에 공동작업장 등을 갖춘 370여 제곱미터 규모의 다목적 회관을 짓기로 하고 2015년 실시 설계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산 15억 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3차례나 탈락했습니다. 가장 최근 심의의 탈락 사유는 해당 다목적 회관 건립 사업이 제2공항 연계 사업으로 공항계획 확정 고시 후에 추진돼야 한다는 것. 결과를 놓고 주민들은 마을 지원 사업이 엉뚱하게 제2공항 연계 사업으로 분류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 주민 일부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면서 제주도가 보조금을 빌미로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도 아니고 공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공항 되면 해준다. 네, 또 그 같이 온 분들도 뭐지만 반대하지 마십시오. 이 공항을 안 되면은 이것도 안 해준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은 제2공항 연계 사업으로 심의위원들에게 설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왜 이것이 100% 보조 사업이냐, 아니면 공항 연계 사업이라고 해서 집행 그렇게 답변했을까요? 하지만 보조금관리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해당 사업은 어촌계 환경 개선과 어업의 소득 창출 목적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2공항 연계 사업이라고 해서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모종의 어떤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을 왜 제2공항 연계 사업으로 설명했는지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8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2명은 해외 입국자입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귀포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제주 방문객 1명과 해외 입국자 2명 등 3명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 지역 오미크론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북한의 청송사과 묘목을 보급하고 재배 기술을 이전하는 청송군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때 신속하고 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청송군은 남북 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안동 MBC 김건엽 기자입니다. 사과 주산지 청송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청송 사과의 북한 진출 모색을 타진했습니다. 남북 농업교류 전담팀을 구성하고 조례를 만들어 기금도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인 교류 협력을 위한 계획도 수립했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교류협력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청송만의 선진 사과 재배 기술을 북측에 전수하고 사과 재배 적지가 점차 북상하는 추세에 맞춰 북측의 기후와 인력을 활용한 수분용 사과꽃 교역을 통해 상호 간 신리를 높이며 교류를 지속하겠다는 겁니다. 성공하게 되면 평화의 사과라는 이미지를 더해져 동북 삼성 지역의 수출의 교두보로 삼는 등 새로운 남북 간 경제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일부는 청송군의 협력 사업에 대한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전 승인을 했습니다. 이번 사전 승인으로 향후 북한 측과 사업 진행 때 방북과 물자 반출 승인 등 필요한 절차들을 간소화된 형태로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도 청송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조만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합의들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종전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청송을 발판으로 경북의 농업과 산림, 축산 분야 등으로 영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청송군은 남북 교류에 물꼬를 트고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하늘이 맑아지면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복사 냉각으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가 2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7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 양호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아침 출근길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북부와 동부 지역 3도, 남부 지역은 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라산 높은 곳은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산간도로와 등산로에서는 아직 눈이 얼어붙은 결빙 구간이 많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북부 지역 9도, 남부 지역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밤사이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전까지는 제주도 남쪽 밭간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설빙 제주 아라점 대표 오정은 씨 50만 원, 한백플라자 최수정 대표 30만 원, 제주 남원 동부 새마을금고 31만 1,02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이달 말까지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시내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보복 운전 영상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문철 TV가 공개한 블랙박스 제보 영상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막히자 인도를 질주해 상대 차량을 추월하고 급정거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옆 차선에 차량이 있었다면 사고로 이어졌을 거라며 상대방을 보복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실시한 이륜차 일제 단속에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2,076건으로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1,200여 건 급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8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424건, 보도통행 302건 등입니다. 또 이륜차 교통사고도 445건으로 36% 증가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신병직 부장판사는 어머니 개인정보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수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8월 자신의 어머니의 개인정보로 만든 신용카드로 400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건을 구입해 5,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광지에서 휠체어 이동 동선을 안내해주는 전용 내비게이션이 제주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전용 내비게이션인 휠 내비길은 도내 관광지 30곳을 여행할 때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과 경사도, 장애물 등을 안내해주는 스마트폰 전용 앱입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돌문화공원 등 4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올 상반기 안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제주공항 인근의 장례식장 건설을 허가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도두동 공항 서로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 도두동 반대 대책위 등 일부 마을 주민들은 공항을 오가는 차량과 렌터카, 민속 오일시장 방문객으로 차량 혼잡이 극심한 지역에 제주시가 교통 대책 없이 허가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